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 기출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핵심,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을 부분 중요한 부분만 끊어서 정리하는 시간인 핵심 맛집입니다. 전체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의 일반적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훑으세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훑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출제 범위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온 범위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현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유통관리사를 실제 응시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에 잘 나오고 어떤 걸 핵심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따로따로 모아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모았다 그래서 핵심 맛집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물론 그거 순서를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내용 있는데 일단 먼저 오늘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예 영상에 써 있는 내용들을 바로 칠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먼저 우리 수요라는 건요,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세요. 첫 번째 이 수요라는 건요, 이제 고객의 소비 욕구입니다. 그럼 그 소비 욕구에 대응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건 공급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공급은요, 수요에 대한 공급입니다. 수요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쉬운 말로는 수요를 구매라고 하고요, 공급을 판매라고 하겠죠.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요, 수요 예측, 판매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팔릴까? 다른 말로 얼마나 사줄까? 이런 수요 예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먼저 보실게요. 수요 예측의 원칙. 수요 요 예측의 이거 원칙이세요. 원칙. 이건 별표를 2개 가져가십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수요 원칙은요. 먼저 오차 발생 확률입니다. 수요 예측의 원칙은 먼저 오차 발생 확률인데요. 먼저 오차 발생 확률은요. 오차 발생 확률은요. 기간에 비례합니다. 기간에 비례함. 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례한다는 거는 하나의 축과 하나의 축이 같이 하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오차 발생 확률이 계속 높아져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쭉 가요. 기간이 쭉 길면 길수록 기간이 길게 진행될수록 한 달, 2달, 3달, 1년, 2년, 3년 기간이 쭉 진행될수록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간다가 비례해서.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요, 장기간과 단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장기간, 단기간. 그러면 오차 발생 확률입니다. 장기간의 경우에는요, 높다.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 확률이 낮다. 왜일까요? 포인트는 왜입니다. 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 경제, 정치 각종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즉 수요 예측을 제가 길게 하잖아요. 그래, 이 물건은 5년에 걸쳐서 팔릴 것이야 라고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단기간. 그래, 이 물건은 3개월에 걸쳐서 팔릴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3개월과 5년의 차이인 거죠. 요거 이제 3개월과
5년의 차이인 거죠. 3개월과 5년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사회, 경제, 정치 같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확률이 실제 기간이 더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오차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우리의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수요를 예측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차 또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만 정리하실게요. 단기간은요 3개월 이렇게 짧게 된다면은 그만큼 오차 발생 확률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단기간일수록 단기간에 동그라미 꼭 해주시고요. 반대로 어떻게 말하면 적중률이 높다. 요 적중률이 높다. 여기 포인트 한번 잡아 주실게요. 단기일수록 적중률이 높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 주시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네. 수요 예측이 두 번째인데요. 안정적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상품 있습니다. 신상품. 안정적 상품과 신상품의 경우 어떤 게 더 오차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게 더 오차 확률, 적중률이 더 높을까요? 일단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디 식당 가시면요, 그 식당이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적어도 지금 매장 안에 손님이 많이 있으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니까 맛있을 거야. 금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저기는 맛이 없으니까 안 갈 거야 라고 판단하시죠?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의 적중률이 더 높다, 낮다. 신상품일수록 적중률이 더 낮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 씁니다. 또 예, 이런 표현 씁니다. 영속성. 일단 이 영속성이 뭔지를 좀 가져가실 필요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오래 유지되는 성질이에요. 길게 간다는 거죠. 오래 유지되는 요 성질. 오래 유지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오래 유지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래 유지되는 물건이 있죠. 오래. 그러니까 즉 물건이 오래 유지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간도 오래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영속성이 있는 상품에 영속성이 있는 상품 yes. 영속성이 없는 상품도 이거에 대한 적중률. 실질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게 좀 더 적중률이 낮습니다. 높습니다. 적중률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속성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영속성이 길다라는 거는 장기간이라는 뜻도 있죠. 장기간. 영속성이 길다. 장기간. 영속이 없다. 단기간. 장기간, 단기간 경우 오차 발생 확률은 높다, 낮다였죠? 오차 발생률의 반대는 적중률이죠? 적중률이 낮다, 적중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실게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이제 칠판에 한번 지우고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요 공급 있고 수요 예측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오차 발생 확률과 기간은 비례한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차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일수록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 꼭 챙겨 주시고요. 단기간일수록 오차 발생률 낮다. 다른 말로 적중률이 높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품의 적중률은 높습니다. 신상품의 경우 적중률은 낮습니다. 신상품이 자리 잡기가 힘든 겁니다. 영속성이 있는 물건 적중률 낮습니다. 왜냐? 장기간이니까요. 적중률이 낮다는 것은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영속성이 없는 것 단기간이죠.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꼭 가져가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의 원칙이 여기까지요. 실제 우리 말 문제로서 출제될 여지가 큰 건데요. 두 번째 보실게요. 이제는 이것도 역시 또 하나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지금 세 번째 보셨고요. 수요 예측의 원칙 보셨고요. 네 번째는요, 수요 예측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 수요 예측 방법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정량적 방법. 정량적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성적 방법. 어떤 차이일까요? 정성적, 정량적. 요 성자는요, 정성의 성자는요, 일명 성향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정량적은 객관적 방법, 정성적은 주관적 방법을 의미하세요.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거고요. 주관적 방법은요, 자신의 기존 그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 성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은요, 요걸 어떻게 시험 문제에 녹이냐면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의 종류, 혹은 그 종류 중에서 하나를 떼어놔서 말을 만드는 거,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정량적 방법부터 먼저 보실게요. 정량적 방법입니다. 정량적 방법이고요.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보시면 시계열 분석법. 시계열 분석법. 시계열 분석법이고요. 여기서 우리 시계열이라는 뜻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타이머, 시계 맞고, 시계가 초침, 분침 이렇게 가죠. 말 그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다. 시계는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이세요. 시계열 분석법 보시면은, 시계열 분석 내용 보실게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과거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겁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는 거죠. 과거 자료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 과거 자료를 통해 미래 수요 예측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요. 단순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 이동 평균법. 두 번째 보시면요,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인데요. 이 지수평활법은요, 우리 계산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계산 문제. 정말 쉬운 계산 문제로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계산 문제 특집으로 해서 한번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지수평활법 이런 겁니다.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6주차의 자료를 토대로요, 7주차 수요 예측하는 겁니다. 뭐 좀 더 말을 풀어하자면요, 작년 여름의 매출을 토대로 이 올 여름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시계열이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 시계열 분석법. 여기 시계열 분석법을, 특히 여기 시계열 분석법을 판단하실 때요, 4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고려해서
시계열 분석법을 적용해라. 요 내용 네 가지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한데요. 일명 시계열 분석법 변동 요인. 변동 요인 해가지고 네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향 추세 변동. 시계열을 분석하는데 경향과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경향 추세 변동이 있고요. 요거는 이거에 대한 자체 내용보다는 시계열 분석법의 변동 요인 중에 네 가지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딱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순환 변동.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순환 변동. 세 번째는요, 계절 변동. 계절에 따라 어떻게 계절 변동. 한 10년 동안 그 10년치의 여름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 마지막엔 이겁니다. 어떻게 규칙적이지 않게 변동하는 것이 어떤 케이스인지 이런 네 가지를 반드시 변동 요인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것도 꼭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시계열 분석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또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인과 모형 분석인데요. 여기 좀 지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량적 방법의 시계열 분석법. 요거 이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량적 방법 중에 회귀 인과 모형 분석법 좀 가보겠습니다. 인과 모형 분석법. 예. 두 번째는 이제 잘 보시면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그 시계열 분석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과 모형. 인과 모형 분석법인데요. 인과 모형 분석법은 첫 번째 이겁니다. 종속 변수라는 게 있고요. 독립 변수라는 게 있어요. 독립 변수. 근데 우리 이제 이 종속 변수를 수요라고 하는데 수요는 늘 존재해요. 늘 종속되어 존재하는데 독립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독립 변수에 뭐가 있냐면요. 독립 변수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가격, 그다음에 어떤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면은 종속 변수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과 모형인데 인과 모형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우리 인과 모형에는 종속 변수라는 말, 독립 변수가 튀어나오면은 인과 모형 분석법이고요. 이 인과 모형 분석법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량적 분석법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기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량적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정량적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방법 보셨는데 이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정성적 있죠? 정량적 모두 봤고요. 정성적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